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뉴스톱 김준일 대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오늘 주목할 뉴스. 예, 신규 확진 9만 명.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어제 지금 5만 7천 명이라고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 하루 만에 거의 9만 명까지 간 거예요. 예, 일단 오늘이 수요일입니다. 한 예. 주에 가장 많은 날이 항상 수요일이었어요. 월요일 날 검사하고 화요일 날 이게 진단이 나와서 이제 수요일 날 발표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어제 9시 기준 저녁 9시 기준으로 이미 8만 5천 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9만 명 거의 넘을 거다. 예. 최소한 8만 9천 명은 갈 거다라는 게 예상이고요. 예. 지금 어제 0시 기준으로 재택 치료도 24만 명이 넘었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은 이게 9만 명이 또 이제 더해질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이제 매일 조금씩 는다라고 본다라면은 이번 주말쯤에는 재택 치료자 한 40만 명 될 거다. 그러니까 치료자 40만 명이라는 게 사실 거의 와닿지도 않는 숫자인데 뭐 거의 뭐 웬만한 중소도시 인구가 될 것 같아요. 예, 뭐 이제 좀 뭐 사실상 이렇게 손쓰기가 좀 힘든 상황이다. 과거의 방식으로는 그런 예측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뭐 이미 방역 당국에서는 이달 말에 13만에서 17만 명 얘기를 했잖아요. 정은경 청장이. 예. 그 뭐 다음 주 중에 이게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예측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3월 초에 36만 명까지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고요. 예. 일부에서는 지금 오히려 숫자를 정부가 줄이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검사를 억제해서 확진자 수를 조절하고 있다라는 음모론 같은 게 나왔는데 어제 방역 당국이 이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어요. 280곳 이 검사를 하는 곳이 다 민간 기관이기 때문에 이거를 줄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고 지금 검사 역량이 하루 80만 건이에요. 검사 역량이라고 하는 거는 검사를 해서 24시간 내 통보를 하는 겁니다. 예. 근데 그거를 지금 넘어서고 있다 일부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월요일 날 검사했는데 화요일 날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수요일 날 나오는 일도 지금 종종 발생한다. 그 정도로 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그 진단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걸 억지로 뭐 좀 줄이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취지인 것 같아요. 예. 그걸 이제 반영한 상태에서 지금 그 하루 신규 확진자가 뭐 40만 명 뭐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20만 명인 거 죄송합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지금 9명이면 9만 명이면 예. 이게 보통은 자가격리자를 여기 한 2배 정도로 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그 수치까지 하면 좀 엄청날 것 같은데 예. 대응이 되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문제가 지금 뭐 소위 말하는 필수 유지 인력이 부족해지는 건데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병원이에요. 예. 지금 뭐 이미 막 어제 일부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응급실에서 집단 감염이 돼가지고 응급실을 폐쇄하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따르면은 환자 수용 불가를 통보한 병원이 수도권에만 20곳이 넘었다라고 하면 지금 확진자 더 계속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은 이 뭐 의료계뿐만이 아니라 필수 뭐 경찰 뭐 소방 이런 데들이 다 부족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거에 대한 대안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고 이미 외국에는 그런 일이 이미 벌어졌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미국 뉴욕시는 지난달에 100만 명이 하루에 넘으니까 지하철 운행을 대폭 줄여버렸어. 기관사가 부족해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사회가 좀 잘 안 돌아가는데 이런 거에 대한 대안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우리만 해도 지금 앵커가 지금 치료에 들어간 상황이어갖고 예. 그런 대책들이 이제 각 기관에 전반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더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모레 발표가 된다고요? 예, 이제 금요일에 다음 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가 되는데 지금 확정은 안 됐지만 유력한 방안은 지금 현재 사적 모임이 6인인데 이게 8인으로 늘리고 예.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도 9시에서 10시로 늘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확진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건데 이미 뭐 김부겸 총리나 여러 이제 정부 관계자들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희생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전문가들은 좀 반대를 하고 있고 상황을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좀 같이 지켜보기로 하고요. 두 번째 살펴볼 뉴스. 동선의 정치학. 이제 각 캠프가 이제 여야 캠프가 어제 뭐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부산에서 서울까지, 뭐 대구, 광주 여기저기 뭐 돌아다니던데 어땠을까요? 어제 일정이? 예, 일단은 이재명 후보는 부산, 대구, 대전, 서울 그래서 경부선 상행선을 탔고요. 예. 윤석열 후보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이게 좀 입에 익죠. 예, 경부선 하행선을 탔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TK로 갔고요. 그리고 심상정 후보는 호남으로 갔습니다. 이거 먼저 저희가 그 각 후보들의 어제 유세 현장을 직접 들으실 수 있도록 정리를 해봤거든요. 한번 음성을 들어볼까요? 박정희면 어떻고 김대중이면 어떻습니까? 국민에게 도움되는 것이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패하고 무능한 민주당 정권을 정권 교체로 반드시 심판합시다, 여러분. 양당 정치의 거대한 장벽 앞에 홀로 섰지만 대한민국의 역주행에 단호하게 막아서겠습니다. 9회 말 투아웃 상황에서 반드시 대한민국 살리는 4번 타자가 돼서 홈런 날리겠습니다. 목소리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순서대로 이재명 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심상정 정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목소리 들으셨습니다. 예, 1, 2, 3, 4번 후보죠. 예. 이재명 후보는 일단은 국민 통합을 이제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제 최근에 윤석열 후보의 이제 보복 정치 논란이 있었잖아요. 적폐청산 수사 그 이후로 계속 국민 통합하겠다라고 하면서 나왔지만은 뭐 이승만이면 어떻고 박정희면 어떠냐, 뭐 실용주의 노선을 택하겠다, 모두를 등용하겠다, 정책에다 쓰겠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연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출정식을 열고 무능과 부패를 심판하는 선거다. 심판하겠다. 예, 그래서 정권 심판론 그리고 정권 교체론을 내세웠고 이거는 뭐 정권 교체론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다 야당으로서는 당연히 취할 수 있는 어떤 메시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호남을 집중 공략했어요. 그래서 어제 전주에서 출정식 가지고 뭐 익산이라든지 광주라든지 이런 데 갔고요. 양당 후보의 도덕성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고 민주당에 대해서도 강하게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무능, 부패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해서 좀 이제 비민주당 진보 성향 이런 표들을 좀 모으기 위해서 첫 호남을 먼저 공략을 했고요. 안철수 후보는 TK로 갔죠. TK, 예, 보수가 중요합니다. 보수단이라 지금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수에 가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생가도 방문하고요. 그리고 기자들과 만나서 박정희 대통령이 한강의 기적 이뤄냈고 나도 한강의 기적 이뤄내겠다. 제2의 한강의 기적을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어제 밤에 안철수 후보 선거 유세 관련해서 좀 깜짝 놀랄 소식이 전해졌어요. 예. 어제 한 오후 5시 24분쯤이었는데 천안의 유세버스에서 그 당원 2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의식을 잃은 상태, 심정지 상태에서 발견이 됐는데 결국 사망을 했고요. 강원 유세버스에서도 버스기사 한 명이 의식이 없는 상태로 지금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차량에 자가 발전 장치가 있는데 여기에서 불안전 연소가 되면서 일산화탄소가 나와서 여기서 지금 질식한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정확한 거는 좀 수사를 해봐야 되고요. 그 천안 사고에서 그러니까 당원 한 분과 버스기사 한 분이 이제 사망하게 되신 것 같고, 그래서 어제 그 밤에 뭐 긴급 기자회견 열어서 안철수 후보 그 공식 선거운동을 일단 중단한다고 했거든요. 예, 안철수 후보를 포함해서 국민의 당의 모든 선거운동을 잠정 중단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각 당에서는 지금 안타까움과 애도를 표시한 상황인데 이게 좀 사안이 간단치 않은 게 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느냐를 가지고도 얘기를 왜냐면 안전관리를 소홀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 측에는 국민의당에 상당한 악재로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단일화 논의는 좀 여전히 공회전인 상태인 거죠. 예, 뭐 양당 신경전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요. 안철수 후보는 일단은 윤석열 후보 본인이 직접 답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고 어제 유세 중에서는 덩치는 큰데 겁이 많다라고 해서 이게 윤석열 후보를 얘기한 거냐라고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아니 국민의힘이 큰 정당인데 겁이 많다 이렇게 해서 조금 약간 수위를 낮췄습니다. 그래서 뭐 최진석 상임선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의 의사를 보면은 단일화 의사가 없는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해서 언사를 보면은 단일화 의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단일화 소위 말해서 철수할 가능성까지 얘기를 한 상황이고요. 윤석열 후보는 뭐 여론조사 단일화는 없다, 할 말 없다.
뭐 이렇게 얘기는 나왔고 뭐 몇몇 이제 국민의힘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김재원 최고위원 예를 들면 예. 이런 분들은 3위 동메달이 지금 금메달 뺏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3위가 안철수 후보인데 예. 그 1위 후보인 윤석열 후보의 그 어떤 후보 권한을 뺏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일화가 그런 거다라고 하면서 좀 비판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 대목 오늘 여야 캠프 핵심 인사들이랑 인터뷰로 또 짚어보고요. 1부에 윤석열 캠프 원희룡 정책본부장 그리고 2부에서는 이재명 캠프 추미애 명예선대위원장이랑 인터뷰를 나눠보겠습니다. 마지막 주목한 뉴스. 전쟁 둠스데이. 그러니까 오늘 혹은 내일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걸로 예상되는 디데이였던 거잖아요. 그렇죠. 상황 변화가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연합에 통보를 하기를 16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 같다. 오늘이 이제 16일이고 예. 뭐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도 이제 자정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16일에 들어선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안에 무슨 일이 있을지 봐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시그널이 엇갈리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 러시아가 지금 일부 병력을 그 동쪽 우크라이나 동쪽에서 지금 철군을 했어요. 우크라이나 동쪽에서 러시아 예. 군이 일부 철군을 했어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전쟁을 하지 않겠다라는 신호를 보낸 건데 근데 지금 사이버 전쟁,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사이버전을 또 벌였습니다. 이게 뭐 본격적으로 전쟁에 들어가기 전에 하는 게 사이버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서버 공격 같은 걸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려는 거냐 말려는 거냐. 뭐랄까 우리 옛날 말로 뭐 화전양면 같은 느낌인 것 같은데. 예, 그렇기도 하고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측이 나토 가입을 좀 철회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예. 그거 사실 아니다라고 또 오해다라고 또 발언을 해가지고 이게 왜냐하면 나토 가입 여부가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잖아요. 배경으로 꼽히고 있죠. 배경으로 예. 꼽히고 있으니까 그거조차 이제 좀 흔들리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이제 침공 철군이나 이런 것들이 좀 위장 전술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폴란드에다가 F-15기를 여러 대 배치를 하고 있고 전쟁에 지금 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주 일촉즉발의 상황보다는 조금 나아졌다. 그래가지고 어제 유럽연합 증시나 뉴욕 증시가 다 뛰었거든요. 조금 낮아졌다. 근데 아직은 알 수 없다 지금. 그래서 어제 푸틴 대통령하고 지금 그 독일 숄츠 총리하고 지금 정상회담을 가지고 예. 공동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푸틴 대통령은 우리가 원하는 건 대화다. 라고 지금 해서 아직은 열어둔 상태입니다. 근데 언제 지금 전쟁이 시작될지는 모르는 그 정도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쪼록 평화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뉴스연구소 김진일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